네. 그러면 박선지 형제님께서 계기도 해주시고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또 계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종교는 시작하는 데 앞서 시작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종교원에서 가르침을 얻고 그리고 저의 원한 결혼에 덧나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같이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업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수업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분들께도 많은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환영하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성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축복사의 축복, 개인 엔다먼트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인신고, 또 혼인신고 관련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의 기준을 이제 혼인신고한 기점으로 둘 거냐, 뭐, 성전 결혼한 기점으로 둘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또 의식 추천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렸고, 뭐 증인 마련하는 거, 또 드레스하고 메이크업 하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 할애식 하실 때 드레스를 가먼트를 벗고 입을 거냐, 입고 입을 거냐 이런 얘기들도 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성전 의식을 굉장히 성전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의 여러 요소들을 준비하고 고려하고 고민하다 보면 생각보다 성전 결혼의 성약,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원한 축복들, 주님의 성약에 충실하는 것, 그런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스드메도 고민하셔야 되고 할애식 혹은 뭐 반지, 드레스 모든 것에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꼭 가장 중심에 둬야 할 것은 성전 성약이고 또 그 성약에 충실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은 잘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의 조정인데요. 먼저 킴볼 회장님의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요거 먼저 좀 채팅방하고 카톡방에 좀 드리면서 요거 읽어드리면서 시작할 건데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은 결혼 의식이 끝나면 곧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환상이나 공상에 젖은 삶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환상의 구름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땅에 발을 굳건히 디뎌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몇 가지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20년이 넘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생활해왔고 가치관을 형성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뭐 천생연분 같은 두 사람이라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르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내가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서로, 우리는 뭐 싸울 일이 없어요라고 아무리 말씀하시더라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각자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증명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삼각형이죠? 여러 가지의 삼각형이 여러 개의 도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제가 한 2분? 1분? 1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써주세요. 이거 몇 개다. 삼각형이 몇 개 같습니까?
세보시기 바랍니다. 세고, 여러분이 다 세셨다면 답을 한번 적어보시죠. 채팅창이든 카톡방이든 어디든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강희 자매님 먼저 13개 쓰셨고요. 다른 분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유람 형제님 14개, 박선진 형제님, 이채린 자매님 14개다. 손유진 자매님 14개다. 김치현 자매님 15개다. 네, 다 다르죠? 예, 누가 맞을까요? 재밌네요. 혹시 또 있습니까? 지금 13, 14, 15 다 나왔는데, 혹시 뭐 16, 17도 있습니까? 아니, 왜 같은 거 보는데 이걸 다 개수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삼각형 개수가 몇 개예요? 빨리 마지막으로 한번 세보세요. 바꾸실 분, 마지막으로 기회 드립니다. 18개? 네. 지금 갑자기 18개, 8개 나왔습니다. 이거 정답은 있거든요, 여러분.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그 모호한 문제 아닙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정답은 17, 땡.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16개입니다.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지금 다시 한번 세보시든지 한번 제가 잠깐 켜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수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해져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인데도 사실은 여러분이 이 삼각형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 달라서 세는 기준도 다르고 또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서 와, 이게 어떻게 16개지? 저는 14개로 보이는데요. 18개로 보이는데요. 13개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다 다른 의견을 내신단 말이죠. 재밌네요. 여러분, 이렇게 시각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르고, 더더욱이 우리가 연인 간에, 부부 간의 어떤 관점을 바라볼 때 조정해야 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다 다른 신적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좀 세보셨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그림으로 드릴 테니까 좀 내가 억울하다. 이거 온라인에서 시간을 별로 안 줘가지고 내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세는 방법은 한 개짜리 삼각형을 다 세고 두 개가 들어간 삼각형을 다 세고 세 개를 들어간 삼각형을 다 세고 네 개가 들어간 삼각형을 세고 이런 식으로 세면 조금 편하대요. 그리고 전체 삼각형도 혹시 다 세셨나요? 처음 전체를 포함하는? 네, 그러면 딱 16개입니다. 저도 세봤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못 맞췄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가 결론을 다르게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인 간의 관계에서, 부부 간의 관계에서 서로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연인으로서 혹은 부부로서 적응해야 될 문제가 좀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다 좀 적어주실래요? 여러분이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좀 다르게 같은 것을 바라봄에도 다르게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인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막 적어주시죠. 카톡방이나 채팅창에 막 적어주세요. 어떤 문제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조정해야 될 문제가 없어요? 양육 방식, 맞아요. 양육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때리지 말자 주의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자매는 때리진 않아요. 물론 이제 너무 속이 터질 때면 이게 그 때리지 못한 마음이 막 한에 맺혔는지 꿈에서 때릴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을. 꿈, 꿈에서는 매로 안 때리고 주먹으로 막 제가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들 얼굴을 이렇게 만져봐요. 혹시 내가 진짜 꿈에서 때리다가 이렇게 얼굴을, 제 아들 얼굴을 제 옆에서 자거든요, 제 아들이. 그래서 때리지 않았나 막 살펴볼 때가 가끔 있는데 하여튼 전 때리지 않자 주의인데 이제 제 친구, 제 아내는 아니고 제 친구는 그렇게 감정이 실려서 자녀에게 말로써 막 공격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규칙을 정해서 잘못했을 때는 뭐 다섯 대, 세 대 이렇게 해서 매로 그냥 탁탁탁 정해진 수만큼 때리고 모든 것을 이제 놓아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아이에게는 감정적인 이제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때린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정답은 없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때리지 말라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 해결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여러분이 때렸다고 해서 잘못했냐? 그렇게 말씀하고 싶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뭘 조정해야 될까? 지금 양육 방식, 또 생활 습관, 교육관, 경제관념, 맞아요. 이런 것도 다 있죠. 집안의 재정 문제, 자녀 양육, 또 문화 및 생활 방식, 성격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맞아요.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살 때 풀 할부로 땡겨서 그냥 론을 빚을 내서 살 거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모아서 준비가 되면 전세로 갔다가 전세로 뭐, 간 다음에 다시 좀 더 모아서 이제 또 빚을 최소한으로 해서 또 집을 살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아니다. 집은 무조건 계속 오른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놔야 이자를 내더라도 우리가 괜찮다.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서로 가족은, 서로 가족은 또 어떤 의미죠?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강희 자님? 아, 서로의 가족.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가족들도 이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떤 집은 또 그 집안만의 문화가 있기도 하고 어떤 집은 또 자신만의 또 가족만의 문화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가족 그 어린이날이 그 어버이날이 되면 무조건 가족끼리 다 모여서 짜장면을 먹어야 돼. 그게 이제 문화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생일 때 무조건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생일 케이크를 축하해 줘야 돼. 그렇죠. 남편 가족이 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런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가족들도 그런 거죠. 제가 사실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일부 가져왔는데 한번 보셔요. 여기 있는 경전까지 오늘 다 읽으라고 이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요거를 카톡방에다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필요한 부분이 재정 부분이 있죠. 부적절한 관리. 예를 들면 여러분 제 돈을 벌고 여윳돈을 무조건 다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거든요. 그 저축을 아예 안 해요. 저축을 하면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코인이나 이제 지금 완전히 몰빵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기심도 있죠. 또 부채나 물가 상승, 게으름, 돈에 대한 사랑 너무 뛰어난 거, 그 돈에 대한 욕심이나 다른 사람이 잘 버는 것에 대한 질투, 또 재정적인 목표에 대한 대화의 실패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젊은 부부들 중에는 어떻게 하는 부부들도 있냐면 그 돈을 각자 이제 맞벌이가 많으니까 부부들 중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마 버는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공금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생활비나 뭐 관리비 아니면 이제 뭐 저축할 돈 이런 것만 다 모아서 그냥 처리하고 나머지는 보너스를 뭐 1,000만 원을 받든지 1억을 받든지 신경을 안 쓰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는 선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어떤 분들은 와 이거야말로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다 재정 관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부부간에 이렇게 그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현실과 새로운 책임 부분에서는 학교 문제도 있고 직장 및 교회로 인한 별거가 또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네, 직장 부분도 이제 예를 들면 주말 부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도 그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랑 제 아내는 학생 때 결혼했거든요. 대학생 때 졸업을 1년 앞두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저는 1년이 남았지만 제 자매는 2년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매에게 만약에 필요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때 제가 졸업할 때가 30살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rum을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가 어려우니 당신은 학교를 마치고 와라. 그럼 내가 먼저 한국에 가서 취직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겠다. 그러면 1년 뒤에 졸업하고 오면 내가 살 집이랑 다 마련해 놓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내가 전공을 1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전공으로 바꿔야지 라고 결심을 했고, 실제로 전공을 바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전공으로 바꿨냐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정말 마음이 가고 하고 싶은 것으로 바꿔서 실제로 그 전공을 자신의 삶에 잘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제 아내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저와 같이 결혼해서 같이 들어왔어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시간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은 집에 와서 이제 좀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게임도 좀 하고, 혼자 만화책도 보고 싶고, 혼자 막 이렇게 뭐죠? 유튜브도 보고 싶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어떤 아내는 집에 왔으면 나랑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나랑 같이 뭘 해야지, 혼자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부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성적인 조정, 그리고 혹은 애정 행위에 대해서,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내용들인데,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너무 새로워서 낯선 것들, 혹은 이기심이나 욕정, 자기 통제 결핍, 오용,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성적으로 너무 이제 가학적인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런 성적인 애정, 육체적인 애정 표현들을 그냥 정말 원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쾌락에만 만족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임신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임신하는 시기, 결혼을 하고 곧바로 가질 것이냐, 아니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자. 우리 신혼인데 신혼도 좀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런 조정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가족에 대한 부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부모님께 의존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어머님이 자꾸 집에 오래. 아니면 시어머니 우리 집 문을 막 계속 이렇게 맘대로 문을 열고 막 들어오셔. 아니면 장모님 집에 매 주말마다 가서 무슨 농사 일을 해줘야 돼.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달래. 고구마를 캐달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간 경쟁, 또 전통과 생활 습관 차이, 아까 말씀하셨죠? 조부모의 요구사항. 야, 니네 저기 장남이니까 아들은 꼭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도 있을 수 있고, 옛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손에 대한 혹은 남자 아기에 대한 아이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죠. 요즘엔 그런 건 거의 없지만요. 또 자녀도 자녀를 원치 않거나 갖게 되는 일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소홀히 하는 것,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이런 것도 부모로서의 조정, 아까 이제 뭐 체벌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요. 또 공부를 하는데 한쪽은 공부를 뭐 이 아이가 꼭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주도록 하자. 좋은 적성을 찾아주자라고 하지만 이제 한쪽 부모는 무슨 소리야? 학원에 가야 되고 성적이 무조건 좋아야 되고 기본적인 것은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나중에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엔 또 어떤 젊은 부부들은 그런 영역들을 아까 재정적인 부분처럼 막 나눠 놓는 부분들도 있대요. 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이렇게 가사 도우미 혹은 육아 도우미처럼 이렇게 부업으로 일을 조금 하시는데 그 자매님이 어떤 한 젊은 부부의 가정에 갔는데 이 부부는 너무 그걸 철저하게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 육아까지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애를 보는 시간이야. 화목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네가 애를 보는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어느 날 주말에 토요일 날 가셔서 도와주고 계신데 아이가 이제 조금 칭얼거리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왔나 봐요. 근데 이제 한쪽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지금 네가 보는 시간이니까 네가 가서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부모로서 저렇게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둘 다 달려가든지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미 분담을 했고 역할에 분담을 했다면 거기에 충실한 것이 뭐가 나빠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다는 거죠. 네. 재밌죠? 네, 이따가 이것 다 여러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따가 실제로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두 개를 가지고 같이 남녀 대결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으로 참여하시던 마이크로 참여하시던 다 좋은데 여러분이 이제 남녀 대결까지는 아니고 남녀가 실제로 조정해보는 경험을 할 거거든요. 근데 1대1로 사실은 역할극을 시키려고 했더니 다들 안 하고 싶어 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셔서 남성 대 여성, 연인과 연인 관계로 해서 남성 전체, 여성 전체 그래서 그 통합 브레인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좀 원리들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원리 규칙들을 보시고 이 규칙에 따라서 이따가 토론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규칙들을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고 싶으시다면 제가 카톡방에도 드릴게요. 여러분 각자 보실 수 있고 혹은 제가 지금 제 화면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괜찮으세요? 너무 작지 않으세요? 보여요? 네. 여러분 너무 적다면 카톡 이미지를 여러분이 카톡 스스로 보셔서 확대해서 보셔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네. 됐죠? 이거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카톡방으로 드린 자료가 있잖아요. 로버트 E. 웰즈 장로님의 결혼 생활에서 견해 차이를 극복함, 결혼 생활에서 단합을 이루는 공식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규칙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조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일반적인 권고, 이게 세로로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웰시장님의 권고는, 우리는 각기 다른 과거의 환경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따금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서로가 관계가 좋고 착하고 서로 다 좋은 사람들이고 서로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 않을 거야. 절대 싸우는 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부부끼리 싸웠다고 해서 그게 잘못했고 실수했고 망하는 길이고 그런 거냐? 그럼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해 차이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한 사람은 옳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르다거나 혹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재정 관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육아라든지 혹은 뭐 자녀를 언제 낳을지 뭐 음식은 뭐 어떤 것을 해 먹을지 가사를 어떻게 분담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냐, 잘못됐냐,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나눌 때 내 방법이 맞아, 네 방법은 잘못됐어, 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방법도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고 내 방법도 너와는 좀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서로 조정할 수 있을까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 번째는 결혼 생활에서의 단합은 기꺼이 타협하고 효율적인 관계가 되게 하겠다는 각오와
주님께 의존하겠다는 하는 일도 필요해요. 요거는 이따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정에 임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 기초가 시작이 사랑이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이겨먹겠다. 너 오늘 한번 나한테 져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안 좋은 것은 옆에 있는 비판인데요. 노골적이든지 암시덕이든지 여러분 비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도대체 왜 그랬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어. 뭐 아니면 야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거 안 해. 니네 집에서나 그렇게 하겠지. 듣기만 해도 벌써 짜증이 확 나시죠? 그런 것들. 아니면 아우 그건 진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구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보시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본질과 관련된 비판, 이런 비판들은 결혼의 단합이 약해지고 파괴될 때까지 사랑의 유대를 약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코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면 내가 이겼다.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라고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정죄받아야 할 만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실제로 조정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철저히 의논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함께 이야기할 공간과 시간을 정기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마련하셔서 이렇게 깊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서로를 경청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훌륭한 것들에 대해 사랑이 담긴 도움을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네가 그건 잘못했다. 그 부분은 네가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경청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 당신이 참 재정적인 문제를 언급할 때에는 아, 당신이 참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고, 아, 당신이 내가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서 항상 잘 저축하고 관리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토론을 하는 동안 따뜻함, 민감함,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고 실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당신 예전에 이거 세 번째인 거 알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만 또 그러는구만. 어? 당신 2000 몇 년에 2023년에 몇 월에 이거 똑같은 일 했었는데요.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그때 봐줬더니만 이거 고치지 못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는구만. 이런 실수 목록. 당신 이거 또 그래? 아유 저번에 저런 것도 그러더니만 뭐야 이건 이런 식인 거 아주 잘못되죠. 그리고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받아들일 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걸 고쳐주면 안 될까? 나는 이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제안을 받을 때 여러분이 사실 난 이유가 있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들어보지 않을래? 난 이랬거든.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갖는 목적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서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관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또 서로가 돌아가면서 더 나은 반려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내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타협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는, 아유, 그냥 여기에서 우리 마무리하는 게 어때? 뭐, 여기, 이렇게 그냥 하기로 하는 게 어때? 우리가 다 할 수 우리가 둘 다 원하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때? 라고 타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되고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타협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 부부간에 혹은 연인 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나아졌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얘기할 때 자꾸 그것이 이제 내가 그것이 찔리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 대한 공격처럼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취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 누군가 둘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이 돈을 벌어오는 것에 더 기준점이 되기는 하니까, 남성이 이제 계속 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럴 때 여성의 입장에서, 그러면 여보, 자기야, 공무원 말고 이런 기회도 있는데 한번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건 어때? 라고 할 때 자꾸,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왜 나를 또 다른 쪽으로 몰아가냐? 내가 못할 거 같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지적들이나 그런 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조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관점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오랫동안 더 그 환경에서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방어적이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행동과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필요할 때, 여보, 우리가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쁜 말을 서로 하지 않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참된 복음 원리 위에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견해 차이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모든 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기초가 되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초로 하는 것이 이 결혼 생활에서 혹은 연인 관계에서 단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다른 아무 누구와도 결합하지 않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거나 좀 마음에 많이 와닿거나 혹은 조금 뭐 질문하고 싶거나 이런 것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좀 마음에 들었거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실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것도 더 하고 싶다. 이걸 보니 이런 나의 생각도 추가하고 싶다. 그거 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김시현님. 일단은 이세 번째 란에 문제를 철저히 의논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유하면서 말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 될 수도 있고 뭐 상처를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싫고 혹은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격앙되는 것들을 좀 뭐 방지하거나 서로 불편해지는 것들을 싫으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선교 사업 때 그걸 느꼈던 게 제 이제 마지막 이동 제가 속초에서 봉사했었을 때 제 동반자 한 명이 이제 레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음, 전도할 때도 자전거 타고 하고 싶어 했고 매주 이제 산을 피데이마다 산을 타고 싶어 했고 이제 저로서는 살짝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제 자전거 타다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음, 이제 그 동반자의 말로는 할 수 있다. 왜 안 되냐.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선교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기분이 상해 있고 이제 제가 전도할 때 그 친구는 한 6, 7미터 뒤에 혼자 떨어져서 걷고 저 혼자만 전도하고 회원 방문 뭐 메시지 준비나 토론 준비나 뭐 그런 것도 저 한 이동 동안 거의 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저도 그 친구가 계속
저도 계속 타협점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결국 그 친구한테 그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 사업에 대한 의미, 그런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고, 물론 그 친구가 왜 이제 레저를 좋아하는 친구다 보니까 왜 전도할 때 왜 사이클링 하고 싶고 또 매주 산을 타고 싶어 하고 그런 액티비티 같은 것들 매번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이해해 주려고 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온전히 그 친구가 이제 선교 사업에 또 저와 이제 온전히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저희가 이제 속초가 이제 회원이 10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로 둘이서 화합해서 활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친구와 저가 이제 조금의 그런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물론 전도할 때 자전거는 안 되고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피데이 때 최대한 액티비티가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도 타협점을 맞춰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남은 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이동 가기 전에 이제 그 친구와 나름 준수하게 그런 문제를 의논함으로써 그래도 나름 생산성 있는 선교 사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배움으로써 귀한 후에도 어떤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좀 건강하게 그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좀 느꼈던 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을 나눠주셨네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 너 그거 내가, 그래, 너는 그렇게 해. 그냥 내가 그건 놔둘게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강희 자매님도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길 때 온유하고 친절해 줄 수 있게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경험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발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하고 싶으시거나? 저도 김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문제를 철저히 인원함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있는 밑에 두 개가 좀 눈에 띄었거든요. 음, 특히 맨 밑에 있는 그 함께 생활하는 것에 관해 많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는 일은 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 보통 많은 부분에서 음, 그 생활 습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의 좀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생활 습관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살짝 많은 부부들이나 커플들이 이렇게 비판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왜 양말을 뒤집어 놨냐?부터 시작해서, 예, 그 왜 씻고 나서 수건을 제자리에 걸어놓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보통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아이도 낳고 하면은 시간이 보통 없고 좀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좀 비판적으로 되게 가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위에 그 때로는 타협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항목은 언급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 아까 읽으면서 생각이 든 게, 제가 하와이에 있을 적에 그 부부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시던 자매님께서, 제가 그때 아직 신입생이라, 영어가 많이 좀 부족한 때라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결혼 생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부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다 둘이 공통되는 의견을 찾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무조건 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그 보통 많은 부부들이 아내가 보통 이거를, 아내나 남편이 보통 이거를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의 경우에는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돈을 쓰면은 아내가 싫어할 테니까 몰래 이렇게 사고, 일단 샀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싸워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넘어가겠다.'라는,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쪼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면은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실제로 뭐죠? 저기 영적 모임, 전 세계 영적 모임, 청년 독신이나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 소아레스 장로님 일화가 있었는데, 소아레스 장로님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 시절에 치약을 짜는데, 장로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끝에부터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천천히 막 쭉쭉 짜가지고 이제 밑에서부터 했다는 거죠. 근데 자매님은 가운데부터 쭉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매님의 입장은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쨌든 다 쓰기만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셨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아레스 장로님이 너무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한테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자매님이 맞아요. 당신 말이 너무 맞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행복했대. 역시 우리 자매는 너무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내면 잘 받아들여 주는구나. 정말 훌륭한 자매랑 결혼했다 했는데 난 아침에 이제 저기 뭐죠? 양치질을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치약이 없어졌어. 그래서 뭐 치약이 어디 갔지 그랬더니 그 소아레스 자매님이 치약을 짜가지고 칫솔에다 묻혀서 칫솔만 놔둔 거예요. 치약은 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형제님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이걸 이렇게 싸움을 건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죠. 이게 치약을 내가 보기, 그렇게 하게 하자고 하니까 치약을 아예 치워버리고 저렇게 해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거 치약을 짜놓고 오래 있으면 저것도 치약도 굳는데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아레스 장로님은 그 상황에서 와, 우리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에게 매일 치약을 짜준다고? 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그 치약이 중간부터 눌려져 있든지 혹은 뭐 이게 뭐덜 짜는 그런 거에 이제 눈이 전혀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훌륭한 조정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소엘 시장님의 자란 환경에서는 납득할 수 없을 것이어도 그분들은 참된 복음 원리 위에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셨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근본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셨고 친절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 다른 결론으로 다다라서 다른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서로를 계속 의지하고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었던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또 조금 더 듣고 싶긴 한데, 이제 저희가 좀 시나리오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 편, 여자 편으로 나눌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지는 이제 제가 여자 자매님들부터 시작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시나리오 첫 번째를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는지, 제가 이걸 가져올 지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는지, 시나리오 첫 번째 걸 좀 보여드리면, 남편이 뜻밖의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200만 원. 원래는 생길 돈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었고, 그래서 기존에 저축도 하고 있었고, 적금도 붓고 있었는데, 전혀 영향을 두지 않는 돈이에요. 그 200만 원 진짜 꽁돈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옳았구나. 이 돈으로 100만 원짜리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5 프로를 사자. 그리고 게임을 좀 몇 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 또 아니면 이제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한다면 또 이제 뭐 도구라든지 다른 주변 장비들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좀 사야겠다. 아이패드를 바꿔볼까? 아니면 노트북을 새로 살까? 뭐 여러 가지 다른 고민, 아니면 저기 공구를 새로 살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신나 있던 차에 아내는 뭐라 했냐면 이런 돈이야말로 저축 상품에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돈을 우리가 아껴야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다. 여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자매님들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자매님 중에 먼저 이제
공격이라고 하지만 조정을 위해서 좀 말을 시작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이강회장님 써라. 이러면 너무 쉽게 끝나는데. 쓰라고. 내가 이거 여러분 저런 분들 형제님들 지금 저런 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 저도 쓸 거다. 그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다른 저 청주에서 수업을 할 때 금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1,0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맞춘다고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거기 한 분도 그래? 너 컴퓨터 500만 원짜리 사. 나도 500만 원짜리 샤넬백 하나 살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재밌네. 바로 모수 데리고 간다. 김시영님 바로 모수 데리고 간다. 바로 이렇게 해결한다고요? 확고하게? 근데 여러분, 자매님들 이거 저희 뭐죠? 여러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저축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요. 계신데도 그걸 꺾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남편이 행복하면 좋고 그 존중할 거고 남으면 그 남은 돈으로 저축하면 되고 생기면 쓰라고 할 것 같다고요? 그걸 쉽게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어, 참 신기한 분들이네. 일단 논의하고 그럼 남편이 어떻게 예쁘게 말하는지에 따라 달렸고, 남편은 뭐라고 하실 건가요? 형제님들, 자,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렸습니다. 뭐라고 이쁜 말을 해야 이제 저 의견들을 좀 답으로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일단 시작은, 야, 이 돈 네가 벌냐? 내가 벌었지? 내가 이것까지 허락을 맡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죠? 네. 아까 원리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다 현자들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안 일어나네. 형제님들, 허락을 맡기 위해서 자매님과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저건 제가 하는 말인데, 어, 여러분 결코 결혼하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하시면 쫓겨납니다. 이거 일본 시나리오 별로 지금 성공적이지 않은데, 형제님들 뭐, 자매님들이 너무 자비가 넘치는 분이어서, 이 뭐, 반격할 것도 없네요. 얼마나 쓰고 얼마나 저축할지를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손희진 자매님이. 네. 그 다음에 조금은 써야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보너스 더 받아오기. 형제님들 여기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자매님들을 잘 살펴보시고 꼭 데이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시네요. 혹시 자매님들 중에 저축상품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음, 자비로우신 분밖에 없어가지고.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의, 저 위험한 발언인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 쉽게 넘어가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은 매주 직장으로부터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지난 월요일에 그는 아이들이 잠들고 난 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자신이나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입장은 내가 빨리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가족을 부양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 년만 참아달라. 내가 좀 빨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만 승진하면 이렇게 뭐 빨리 승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좀 그때는 많이 놀아줄게. 가족하고 시간 많이 보낼게. 지금 좀 몇 년만 참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매님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열고 말씀하셔도 좋고 채팅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이따 제 아주 몹쓸 경험도 하나 들려드리겠지만 여러분 자매님들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자매님들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몇 년만 참아달라. 어쩔 수 없다. 다 가족을 위해서다. 이거는 아, 형제부터? 네. 이 시나리오 2를 보니까 이제 제 아버지가 떠올라요. 네. 이제 아버지도 뭐 박사학위, 뭐 기술사 딴다고 네. 이제 밤에 물론 자녀들 부양하기 위해서 또 야근도 하고 그걸 보면서 지금 그 상황에 있었을 때는 딱히 저도 뭐 아버지와 그렇게 크나큰 어디를 놀러 간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거나 혹은 별로 큰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냥 좀 더 내가 아버지한테 먼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냥 가족들끼리 또 여행이나 혹은 그런 이제 저녁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자녀의 입장이고 지금은 아버지의 입장이 되니까요. 남편의 입장이 되니까요. 자녀로선 당연히 좀 말하고 싶죠.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아내라고 한다면 네. 일단 남편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몇 년간 일하면서 그렇게 승진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이미 부양해야 할 자식들이 있고, 그리고 부양해야 할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일단 남편한테 정말 고맙다라고 먼저 표현을 해줄 것 같아요. 남편도 이게 참 힘든 결정일 텐데,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참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음. 이렇게 그래도 생각을 해 주는 게 정말 고맙다고 먼저 말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약에 5일 주 5 일을 만약 일한다고 쳐서 주 5 일을 그렇게 밤늦게까지 막 11시 막 10시 11시 그렇게 오면은 아무리 봐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을 시간은 없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승진에 왜 그렇게 이렇게 욕심이 나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쪼끔이라도 어 늦게 오는 시간을 주 2일 3 일쯤으로 이렇게 줄여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는 게 부모의 기쁨인데 나중에 이렇게 돈을 당신이 승진을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아이들이 다 컸을 때 당신하고 추억이 없으면은 당신하고 이렇게 많이 속 깊게 이렇게 터놓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당신이 너무 슬플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는 나도 너무 많이 슬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마치 학시 아저씨처럼. 음. 네. 폭삭 속았수다 다들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유은빈 장님이 속상한 걸 솔직히 이야기하고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할 것 같다.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걸 줄 것 같고, 아기에게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수시로 말해줄 거다. 남편도 크게 속상할 걸 알아서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조정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그냥 타협하는 건가요? 유은빈 장님?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조정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다 해준다? 이강의 대표님은 안 돼. 나의 생명줄이 달려있어. 육아는 어렵다. 그러니까 꼭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육아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옛날에 뭐 이렇게 육아 혼자 한 거 뭐 어려워. 애는 다 잘 키우는 거지. 여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막 꼰대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자식 낳아 보니까. 일단은 윤 기자님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조정을 할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집에 오고 싶어 그급 노력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예 그렇게 선언하는 건가요? 내가 당신이 집에 오고 싶게끔 노력해 볼게.
당신도 한번 정말 끌리나 한번 도전해 보겠어? 이렇게 도전 과제처럼. 이것도 되게 색다른데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몇초 방상. 네. 아이들 앞, 문 앞 대기.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맨날 사진 찍어서,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이거 먹는데, 아유, 빨리 왔으면 이거 먹었을 텐데, 여보, 안타깝다, 이렇게. 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 혹시 형제님들 입장에서 좀 조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조정하실 수 있을까요? 자매님들도 괜찮고. 저는 그거를 이 사례 2번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아까 해주셨던 사진에서 모임을 갖는 목적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는 것이다에 좀 생각이 났는데 음, 이제 사실 그 남편도 직장에서 사실 계속 오래 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이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빨리 가서 뭐 이제 그 집에 가는 게 괴롭지 않다면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직장인의 마음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는 제가 남편이라면 아마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뭔가 계기가 맞아요.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자녀 육아하는 거에서 학원비나 이런 걱정을 계속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그 가정으로서 같이 세운 목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했을 때 무언가 좀 남편을 다급하게 하고 하는 음, 것들이 나는 그렇게 느껴졌었다. 근데 음,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좀 배운 경험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뭐 너의 그런 뭐 당신의 말이 뭐 그렇게 나를 느끼게 만들어라고 내 감정을 얘기하면 이제 그게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상황들이 나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압박감을 좀 느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근데 아내분이 얘기했을 때 빨리 와서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만약에 그렇게 그걸 원하고 있으면 사실은 오해이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렇게 이 상황들 때문에 느꼈는데 혹시 내가 이해한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난 그런 거 원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라고 하면 남편도 오히려 원하는 상황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라고 인지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학생 때 결혼하는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형제들이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든요. 학교, 혼자 학교 다닐 때 막 학점 4.5점 만점에 3.4점 이렇게 맞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자꾸 갑자기 장학금을 받기 시작해요, 다들. 그런 책임감이 좀 형제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임감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혼자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도 남편과 아빠들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그냥 너무 뒤로 미루지 않고 일주일에 어느 정도는 퀄리티 타임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아내가 제안할 수 있겠죠. 지금 김재현 자매님이 저는 직장보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시나리오에 맞춰보자면 일단 직장에 계속 있는 동안, 죄송합니다, 형제님. 직장에 있는 동안 육아나 이 집안일 등에 힘을 써주고 있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것 같다. 그리고 저 또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일찍 오도록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뺄 수 있도록 계약을 조정해 보겠다고 타협할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네요. 여기 왜 이렇게 다 이상적으로 잘하시지? 다른 반에서는 막 벌써 방어적인 태도 취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막 이런 얘기 막 나왔는데 이 반은 되게 다들 훌륭하신 분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되게 마음이 좀 조급하긴 한데 제가 마지막 청주는 아니냐고요? 무슨 소리죠? 청주는 아니냐고요? 그게 청주 대전 다 그랬어요. 제가 신혼부부 때 제 아이가 태어난 지 갓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제 아내는 육아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주중에는 회사가 바빠서 늦게 맨날 9시, 10시에 넘어서 오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제가 스테이크 청남 회장이어서 주말에는 뭐 맨날 저기 하루는 상담 와드 가고 하루는 저기 다른 지부 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청소년대 준비하면 거기 가서 청소년들하고 막 떡볶이 사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모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맨날 늦게 들어온 거예요, 주말에도.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번은 이제 견디다 못하고 여보, 이게 똑같이 말한 거죠. 여보, 혹시 이렇게 좀 일찍 와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저의 미숙한 면을 보여드리자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여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지치면 어떻게 하냐. 나중에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회사가 직책이 커지면 이거 시작인데 지금부터 지치면 이거 어떻게 하냐. 신앙으로 잘 내야지. 이렇게 지금 김혜자이 이를 악물고 계신데, 지금 제 자매 표정이, 그 당시 제 자매 표정이 거의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아니, 이거 벌써부터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제 자매는 훌륭해서 저한테 별말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화를 내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된 그 스테이크 회장님한테 2주 뒤에 끌려가서 스테이크 회장을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스테이크 회장님이셨던 이제 정진용 회장님, 그리고 지금 이제 지역 70에 계신 이유철 장로님이 저희 스테이크 회장단에 두 분이 계셨는데 끌려가서 혼났어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아내에게 충실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걸 타협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듣고서 제가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둘이서 웃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보, 나는 신혼 때 나는 참 망나니 같은 남편이었던 것 같아. 어디다 써먹기도 힘든 남편이었네. 되게 미안하네. 이랬더니 제 아내가 감사하게도 여보, 그래도 당신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모든 망나니 짓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감사했네요. 하여튼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는데 제가 경전구절 두 개만 나눠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좀 시나리오를 같이 더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제 교리와 성경 6편 19절인데요. 그가 잘못하면 그를 훈계하고 또한 그에게서 훈계를 받으라. 인내하라. 진지하라. 절제하라. 인내, 신앙, 소망, 사랑을 품으라. 모사야서 18장 21절에는 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한 신앙과 한 심리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계속 조정을 하고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의견 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맞느냐, 네가 틀리냐, 네가 맞느냐, 내가 틀리냐를 가지고 집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해하셨어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는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표현하시고 그것을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면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서로 그 결론에 만족할 수 있고 여전히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경험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제 결혼하셔서 혹은 연인 간에 데이트하시면서 저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실수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잘 조정하셔서 더욱더 서로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정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이제 이강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경험이 연인과 부부 간에서만 이야기했지만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내가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해봐야지, 결혼하면 해봐야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도 이런 비슷한 원리들을 적용해 보시면서 미리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마치기 위해서 폐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제가 빨리 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또 다음 한 주를 제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시간 동안 또 제가 배운 것들이 또 많은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또 제가 그리스도와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또 잠을 잘 때 또 내일 하루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당신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